자, 그러면 구경의 정치비상구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뭐 예고는 드렸지만은 제 옆에 매불쇼에 앉아 계실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정치 시작하시니까 굉장히 또 크게 보이네요. 조국신당 영입인데 1호 시기시기 신장시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시기 인턴 기자 신장시기입니다. 와, 나는 진짜 이제 인턴 기자가 그거 발표하는 그 기자회견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예. 그래서 과거 정치하실 때 영상인가 보다 봤는데 오늘인 거야. 그래서 뭐야? 일요일 날. 그랬어. 예. 그 현장에서 보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몸풀기 토크를 좀 해보면은 우리 네. 신장식 뭐라고 해야 될까 후보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냥 아직은 변호사. 변호사라고 네, 해주세요. 변호사님이 제일 신장식 편하지. 변호사님이 선거 출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심지어 선거를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3번 출마. 네, 좀 2000년, 말씀해 주시죠. 2004년, 2008년 네. 민주노동당 후보로 그 관악을 신림동 쪽에 있는 관악을에 출마를 했고요. 상대 후보는 이해찬. 2004년에는 그래도 이해찬 후보를 상대로 해서 제가 한 12%인가 이렇게 네, 받았어요. 많이 오, 얻으셨죠. 그럼 그때. 괜찮은 정도 네. 돌려받았고 절반쯤은 선거 비용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뵈서 그런지 이해찬 대표님 사모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똘똘하다. 그때 이제 30살, 34살 이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거리에서 뵙거나 또 한 번은 평양을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이해찬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저 뭐 이렇게 해서 다 평양 같이? 다 같이 14공동선언 행사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챙겨주시든지 오. 아니 그런데 그때 선거 운동할 때 캐치프레이가 재밌었어요. 뭐였어요? 본인 PR을 어떻게 했냐? 내가 관악구의 허준이다. 이게 맞죠? 2000년, 예. 2000년에 가라고 해준다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관악구 그때 허준이라고. 일단 허준이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었고 드라마 허준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임금 그 귀족들을 위한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그 평민들을 위한 의원이 있었어. 그런 의원이 되겠다. 그냥 관악구의 허준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저 개량한복 입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우리 선거운동원들도 개량한복 입고 다녔어요. 진짜로? 예. 야, 야, 침 가방 들고 다니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이거 혁신인데? 그러다가 심지어 막 나가다가 얘기들이 막 증식하잖아요. 소를 한 마리 끌고 다니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 선거랑 지금 저는 비례대표밖에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시사방송 진행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선거 90일 전이 1월 11일이었고 그때는 저는 MBC 10분 거리로 이사해서 방송에 완전 집중하고 있을 때라서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례대표는 3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돼서 비례대표 출마 자격은 있지만 심지어는 지역구 출마 자격도 없어요. 이번에 관악구의 허준을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관악구의 허준 어렵게 됐어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침통 들고 개량한복 입고. 예. 선거운동할 때까지 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 네. 영입 계기 등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당명이 정해졌어요. 네, 혁신당. 조국 오늘 혁신당. 발표했습니다. 아까 네, 조국 개혁신당의 김용남 의장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던데 왜 혁신당이냐? 우리도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인데 이게 아니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그 얘기를 차마 못 하고 있었는데 혁신이 혁자 신자 두 개가 그 겹치긴 하지만 거기는 개혁 신당이고 네. 우리는 조국 혁신당인데 네. 혁신을 강조하면 그 당이 개혁신당이잖아. 그래서 나는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본인이 하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썼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요즘은 조국 신당의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름 닮아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고 하셨습니다. 네. 나오면서 네. 지금 인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 얘기를 본인이 개혁신당을 왜 얘기해? 앞에 개자 붙는 게 뭐가 좋다고. 아니 그리고 대표 색상을 보니까 우리 네. 수환 씨 입은 옷을 떠올려요. 그래요? 예. 색상이 뭐 트루블루라는데. 트루블루고 색을 몇 가지를 쓰는데 핵심이 이렇게 했어요. 선명하게 싸우는 하지만 품격 있는 요런 컨셉을 가지고 독도 앞바다보다 더 깊은 파란색. 독도 앞바다보다 더 깊다. 예. 백두산 천지보다 더 진한 파란색.
5월 광주의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색.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근데 하나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트루 블루다. 블루가 또 민주당의 상징색입니다. 아, 거기는 이제 노란색하고 녹색을 붙였어요. 붙인 건가요? 지금 네. 아. 올 1월달에 색깔을 바꿨어요. 그걸 왜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란색하고 녹색을 붙였기 때문에 파란색을 푸른색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 민주당이 계속해서 푸른색 계열을 쓰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네. 굳이 해석을 붙이자면 트루 블루 진짜 민주당이다 우리가 민주당의 왼쪽에서 정말 잘 싸우는 정당이다 이런 의미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영입 이제 1호가 되셨어요.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 어떤 가치가 좀 맞다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위원장님이랑 사실은 2월 초경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눴죠? 봉천동에 있는 인적 드문 카페. 인적드문 카페에서 관악구의 허준과 네. 그다음에 자동차. 자동차요? 데이트인데. 그럼 누가 운전을 합니까? 아니 제 차로 가서 네. 조용한 데서. 조용한 데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치, 또 아무래도 두 분이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만나면 넓은 데 소문이 가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다음에 텔레그램을 텔레그램으로. 통한 문자 대화. 처음에 우리 네. 장관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당에 와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 당의 방향과 기동의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일단 가치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이게 이제 뭐 형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일찍 낳은 남자 이렇게 부르느냐 차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 노회찬의 제7공화국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똑같이 선진 복지국가. 그거를 그 DK 눈물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권이 보장된 선진 선진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노회찬 대표랑 있으면서 제7공화국 제7공화국의 본질은 사실은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 유로피안 드림이죠. 유러피안 드림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확인을 했던 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맨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일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당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또 일치했던 것은 민주당이랑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랑 합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당을 대체하는 민주당의 왼쪽의 강소 정당. 지금 진보 정치에는 재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을 대체하는 왼쪽 진보 정당 이야기를 했어요. 아 왼쪽 진보 왼쪽의 강소 정당. 강소 정당 진보는 아니죠. 예, 강소. 저는 그러니까 진보적 강소 정당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지난주 화요일 날 조 위원장께서 제가 없는 뉴스아이킥에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 복지국가,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 이게 이 짧다면 짧지만 깊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결론에 이뤘던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진 부분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같이 하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 변호사님이 사실 진보 정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2004년, 2008년 그렇죠. 또 어려운 시기에 민주노동당 그 자격 달고 나가서 후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국 신당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걸로 보여요. 명확하게 한다면 진보적 강소 정당.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기존의 진보 정당하고 틀거리가 좀 다른데 우리 신 변호사님 간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지향 꿈꾸는 나라가 같아요. 지금 제 신념이 저는 뭐 주의나 이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삼인주의자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신장식이 삼인주의잖아요. 조국은 무슨 주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 구체적인 국가의 상이 무엇인가.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인연이나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 역사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흔쾌히 마음을 내주는 국민들이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일루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이루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일루에서 발을 뗐습니다.
점수를 내야죠. 국민들에게 선진복지국가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점수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야구를 하면. 근데 1루에 발을 떼지 않고 2루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1루에서 발을 뗐고요. 2루에 가다가 뭐 견제사가 될지 도루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을지 태그아웃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1루에서 발을 뗐습니다.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방송 얘기도 자연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직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셨지만 그 MBC 라디오에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라는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청률 1위예요. 1위였잖아, 청취율 그죠? 1위. 네, 청취율 조사 그랬는데 그 갑자기 이제 돌연 하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고생 많으셨어, 맞아. 아유. 그간 어떤 제재와 주문들이 있었던 겁니까? 가장 저는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말씀드리면 가장 비열한 제재를 선방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중적으로 내렸다. 역사상 유례 없이. 관계자 징계를 5건을 내렸거든요. 관계자 징계라는 게 뭡니까? 관계자 징계라는 게 뭐냐면 그 제작진을 그 회사의 인사위원회 회부에서 구체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징계를 하고 그 징계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절차가 끝나는 그런 거예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PD, CP, 라디오국장 전부 다 인사위원회 무조건 회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직접적으로 저는 그 방송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이라든지 고소고발 일체 없었거든요. 굉장히 좀 강한 하셨죠. 톤으로 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관계 다른 게 없었거든요. 팩트 체크를 정말 제가 열심히 해요. 팩트 체크에서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어떤 그 고소고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방심이나 선방이나 이런 데다 계속 민원을 넣는 것뿐이지. 근데 저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PD들을 이렇게 제작진을 괴롭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벌점이 관계자 징계가 나오면 마이너스 4점인데, 방송국에 손해가 가는 거죠. 예, 방송국에 마이너스 4점이 부과되는데 지금까지 관계자 징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역사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건입니다. 혹시 3건일지도 모르겠는데 2-3건인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5건 받았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몰아주기 당하셨군요. 예. 예, 한 달 반 동안 5건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20점. 예, 마이너스 20점에다가 그렇죠. 다른 거 포함해서 마이너스 24점 받았어요. 한 달 반 동안.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MBC 전체 네. 라디오, TV 뭐 다 합쳐서 전체 마이너스 27이었어요. 1년 내내 방송국 전체가. 근데 한 프로그램이 한 달 반 사이에 마이너스 24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놓고 어제 선방위 위원이 신장식 방송하다 정치 발효한다. 먹튀다. 먹튀가 아니라 강퇴죠. 그것도 손님 강퇴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슐린 셰프 주방장관 미슐린 셰프 강퇴다. 거기에서 그 맛집 하이킥이라는 시사 맛집 찾아 들어오시던 분들이 주방장이 바뀌어버려서 그렇지. 갑자기 강퇴시켜서, 물론 새로 오신 주방장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별 다 달아놨는데, 그죠? 네, 별 다 달아놨는데 그리고 먹튀라고 하기에는 주방장이 일 열심히 하려고 가게 옆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거처까지 옮겼는데 이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철퇴를 맞으셔가지고 관악구의 허준이 상암동으로 이사했다니까. 상암동 출마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이사했어, 이사. 근데도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제작진들도 굉장히 부담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죠. 지켜보는 것도 힘들 거고. 제가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네. 물론 제작진들은 꿋꿋하게 좀 버텨줬어요. PD들이 꿋꿋하게 버텨줬는데, 이게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근데 본인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유망한 PD들이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 예. 싶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거를. 모르는데. 네. 근데 심지어는 각오를 하고 왔던 PD란 말이에요. 어차피 8월 달이 되면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진이 바뀌면서 여권 우위로 구도가 바뀌고, 그러면은 소위 박민의 방송 KBS처럼 위에서부터 쫙쫙쫙쫙 탑다운으로 내려올 네. 거다. 우리는 순장조다. 순장조. 이런 각오로 방송을 만들고 있었는데 너무 비열한 방식으로. 그런데다가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 올 연말에 있는 방송국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간에 실제로 송출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쌓이면. 그게 쌓이면 재승인에서 네. 걸릴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게 설마 MBC를 이랬어요. 근데 KBS하고 TBS 지금 청산 절차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하는 걸 보니까
저들이라면 풀스윙 가능하다. 풀스윙하다가 내가 자빠지는 한이 있어도 풀스윙 하는 분들이다. 이게 현실적 공포가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럼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것 당연하죠. 같고 그러면서 아마도 조국 신당 역임직 1호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언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그 이번에 MBC 날씨에서 나온 거 가지고도 난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날씨 숫자일 나온 거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 넘었다 한동훈 그러던데. 씨가 뭐 선을 넘었다. 그다음에 거기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빨간색으로 이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랐겠지. 방송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나오면 아니 이거 푸른 하늘 압수수색할 기세 아닙니까? 하늘 보고 야 저기 검찰 가봐라. 야 파란색 전부 다 압수수색. 이럴 판 아니야? 그거 그냥 정부 지침이잖아요. 미세먼지 1 가장 맑은 날은 파란색으로 써라. 맞아요. 그게 남산 정부 지침이에요. 남산타운도 아마 그래서 색깔이 바뀔 파란색으로 걸요? 바뀌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파란색만 보면 경기를 일으켜 하늘 압수수색 하시고요. 이제 더 동해 큰일 앞바다도 났습니다. 압수수색. 트루 블루라 조국 신당이 또 그래요. 이제 제가 트루 부릅니다. 그러네. 트루 블루 더 큰일 났어 내가 보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예요. 일단 입을 딱 틀어막고 생닭으로 그냥 입을 딱 틀어막아 버리고 그 다음에 사지가 들려 나가죠. 대통령 심기경호를 위해서. 신경 거슬리는 사람도 사지 들려서 나가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사지가 들리기 전에 사지가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온 거고. 근데 사지가 나만 들리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제작진들이나 MBC까지 사지가 들릴 판이니까 결국 그래서 나온 결심한 거죠. 거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꼼짝마를 시키는 거죠. 꼼짝마. 야 가만히 있어. 꼼짝마. 그냥 우리가 주는 얘기나 듣고 있어. 파란 하늘 압수수색 할 기세로. 그 지금 어쨌든 방심위에 올라갔으니까 설마 중징계 나오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야 중징계 나올 것 같은데라는 이게 의견도 방심위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그 30일 후까지 있대요. 네. 운영이 돼요. 선방이 한시적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올 5월 달까지 움직이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뉴스아이키 법정 제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여기 구성이 9명 중에 8명 항상 8대1이에요. 8대1로 징계가 나옵니다. 원래 그런 겁니까? 그 원래 구성 그렇지 자체가? 않아요. 구성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구성 자체를 여권 성향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라고 계속해서 저 그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신장식 싸가지 없다 뭐 이런 민원 냈던 분들이 있고 그게 법정 제재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네.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이사장, 대표이사 이분들이 전부 다 선방위 위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민원 내고 그거를 셀프 가지고 심사네요. 셀프 심사죠. 이거는 사주도 아니에요. 민원 사주도 사주도 아니고 아니네. 셀프 민원 셀프 심사예요. 이해 충돌로 이게 회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도 내 말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1번 전 중징계 나올 거라고 죄송합니다만 MBC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징계 나와. 이 구성에서는 중징계지. 그렇네요. 이변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 위원장과 차에서도 둘이 밀담을 나누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 영입 2호, 3호, 4호 있을 텐데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야 2호 3호. 저는 당연히 이 당의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가치, 그 선진복지국가,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 그 다음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쇄빙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정의 소조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하실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컨셉은 보자면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랑 싸워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이제부터는 받게 될 겁니다. 제대로 싸우겠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올 거고, 혹은 뭐 정강정책과 함께 창당을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킨텍스에서. 3월 3일. 예,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그 이후에 인재영입, 정강정책 발표 등이 연속해서 준비돼 있다. 그럼 지금 접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인재영입 위원장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님이 입이 굉장히 무거우세요. 나도 모른다. 이게 차 안에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밀담의 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빅뉴스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어떻게 보니까 민주당에서 27년간 이제 당직자 생활에 정춘생 국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조국 신당으로 옮기셨다고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저도 글 쓴 걸 봤거든요. 네. 페북 친구라서 아, 그렇군요. 네. 봤는데 굉장히 좀 절절한 마음으로 쓰셨더라고요. 더 이상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은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될 텐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조국 위원장이 네. 뭐 신당 창당의 변에서 보면은 민주당과는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전선이 윤석열 심판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전이 하나 둘 수년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거 뭐야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뭐 큰 집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이 또 아까 색깔도 보라색인가 보라색하고 그 녹색이 더 들어갔어요. 그만큼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는 기동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쇄빙선이나 전투장이 움직이는 것은 기동 방식이 항공모함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빠르게 선두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전선에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우리가 앞서서 나가고 큰 본진이 이렇게 쭉 따라오는 큰 본진이 크게 몸을 움직이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빠르고 선명하고 단호하게 싸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를 잃은 것 같아 이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국 신당이 없으면 투표장에 안 나가세요. 근데 투표장에 나와서 이분들이 비례만 찍고 지역구 안 찍을까요? 저는 조국 신당이 이번에 투표율을 끌어올릴 거고 끌어올려진 투표율만큼 의석수를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더 가져갈 거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공천 파동이 있죠. 그렇죠. 조국 신당에 나 가고 싶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분은 탈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아침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때문에. 가정은 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릴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넘어오지 않습니다. 역시. 기사 하나 내려고 또. 아니, 근데 조국 신당 지지율이 요즘 여론조사 사실은 뭐 갤럽 이런 데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는데 지금 상승세가 무서워요. 예, 지금 뭐 안정적으로 현재까지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 꽃에서는 ARS 17%까지 나왔고 데일리안 굉장히 그쪽은 보수 표집이 높은 여론조사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16%가 나와서 저희들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요게 물론 선거가 아직 한 40여일 남았고 대한민국 다이나믹 코리아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출렁이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조국혁신당은 누군가의 답답했던 가슴을 다시 고동치게 하고 있고 가슴을 뛰게 하고 있고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예쁘게 봐주시고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조국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 뭐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갔더니 뭐 옆 밑에 댓글에 아니 왜 뭐 조국이라는 건물을 네가 왜 묻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비판도 칭찬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검찰이 얼마나 자기의 수사권을 가지고 한 가족을 도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잖아요. 자, 조국 정도 되는 가족이 저렇게 도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작정을 하고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고 프레임을 딱 짜서 그래 너 이렇게 찍으면 이거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나도 그래도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지지 한 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황운하 의원이 사실 검찰 개혁에 굉장히 뜻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지를 남겨둔 것은 조국 신당이 같이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황운하 의원 합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뭐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조국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깊이 고민하고 교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 입틀 막이네요, 진짜. 입국다 왜 이래? 입국다과 죄송합니다. 너무 달라. 입국다. 예. 누가 막은 게 그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했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와, 진짜 보안 쩐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국다신데 이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인재 영입이 된다 안 입당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민주당이 기동하는 방식과 조국 혁신당이 기동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 있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이 지금 1심 유죄를 받고 지금 그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투적으로 싸우다가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치에 동의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참 이렇게 나눠서 보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도 재판 중이고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재판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재판 중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냐. 조국 씨는 그런 어렵죠. 기준이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기소가 됐다고 유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무죄 30일 추정의 원칙이 있는 그렇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고. 예. 그러면 사실 노웅래 의원도 재판 중이란 말입니다. 아직 뭐 1심 선고도 안 나온 것 자,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에서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사실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지되느냐라는 게 바로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할 때 민주당은 훨씬 더 고려할 게 많은 것이고 우리는 정무적 판단을 상당히 심플하게 더? 할 수 있어요. 예, 간명하게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일단 전투력과 그걸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 가치 중에서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냥 전투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이 워낙 무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과 상징성을 이번 선거에서는 1차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전선이 이게 뚫고 나가는 데와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게 이 전선에서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된다. 아니 우리 이렇게 곽수산 보는 씨도 겁니다. 굉장히 잘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곽수산 씨요? 저요? 저 이런 말씀 드리긴 뭐가 좀 족밥인데요. 못 싸웁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우리는 일단 일루에서 발을 떼고 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예. 네. 일루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2루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말미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례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실 것이고 어찌 보면 또 원내 진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입성을 하게 된다면 네. 가장 시급하게 내가 이것만 해내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그 쌍특검 재표결한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네. 네네. 꽤 오래 저는 첫 번째로 저는 종합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합특검. 예. 고발사주 맞아. 특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인재현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네. 맞아요. 고발사주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 저는 1심 판결이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고 의미 있는 판결인데 물론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직선거법을 다 뺐기 때문에 거기를 무죄를 줬기 때문에 실형 1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손준성 검사는 동기가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스스로 할 동기가 없어요. 없다. 거기서 피해자는 누구로 돼 있냐면 제가 고발사주 그 문건을 다 꼼꼼히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니까. 피해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예요. 손준성은 자기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었죠. 명예훼손 네. 피해자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 증거 자료를 전달하거나 또는 그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다른 판결문 이거
조직적으로 했어요. 대통령의 눈과 귀라고 하는 과거의 범죄 정보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했고 그 조직적으로 하고 그쪽에서 압색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그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으로 그 디가우징하고 이거 컴퓨터 포맷 다시 하고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놨어. 그 찍은 증거가 있어요 이미. 공수처에 제출한 자료에 그게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언론 통해서 나왔어요. 그 공수처에도 아마 제출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찍은 검사 실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렇군요. 그거 난 추억을 위해서 전 그것도 이상하지. 이 그 증거인멸의 추억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을까? 나중에 본인의 안전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여튼 그런 증거가 조직적으로 동기가 없는 손준성 검사가 수장으로 있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은폐를 하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총장의 지시나 방조 최소한의 방조 없이 라고 하는 방조 없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 고발사주 문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피해자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왜 조사 안 합니까? 고발사주 관련해서 공수처가 그래서 한동훈 씨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입건했습니다. 최근에 고발사주 건으로 맞아요. 대통령을 입건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피해자 세 사람 중에 대통령 피의자가 됐어요. 이미 범죄 피의자가 됐고 한동훈, 김건희 이분들은 피해자니까 참고인 신분입니다. 원래 수사는 어떻게 하느냐? 피의자를 가장 나중에 소환하고요.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해서 주변 정황을 전부 다 싹 조사를 합니다. 한동훈 씨 공수처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받으세요. 짧고 간명하게. 그러다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조사 중에도. 조사 중에도 전환되기도 하고 체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 앞뒤 안 맞는 얘기 하고 다니시는데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다면 본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죄가 없으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되지. 왜 안 나가십니까? 왜 방탄하십니까? 죄 없으면 나가서 조사받으면 되죠. 죄 없으면 나가서 조사받으세요. 김건희, 한동훈 두 분 다. 아직 출석 요구 안 왔답니다. 그래서 그 고발사주 특검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입건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고발사주 특검. 종합 특검 중에 하나가 고발사주 특검. 그다음에 오늘 그 쌍특검법이 만약 부결된다면 그것까지 묶어야죠. 그래서 종합특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묶어. 우리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상병 특검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최상병 특검까지를 포함하면 정말 용산 특검이 되는 겁니다. 용산 특검이 된다. 용산 특검. 그래서 종합 특검이 필요한데 종합 특검으로 할 건지 이런 건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고발사주 특검 이거는 피할 수 없다.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작지만 빠른 정당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작지만 선명하고 강하게 싸우는 정당이라는 거. 지금 뭐 작은 정당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일단 1차로 목표를 10석으로 두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10석이 보세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할 거냐 국회에 들어가서 1차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 어떤 의미가 있냐 10석이. 조국혁신당의 10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민형배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을 딱 비교해 보세요. 민형배 의원이 말하자면 양당이 대치하고 있을 때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법사위에 그냥 꽉 틀어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안건 조정 소위로 넘어가서 이 법안을 내용이나 또는 처리 일정을 소위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안건 조정 소위에는 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들어오고요. 비교섭단체, 즉 무소속이거나 교섭단체 20석이 안 되는 정당 중에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치 중에 있었으니까 민형배 의원이 본인이 탈당을 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들어가서 안건을 처리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비판과 비난이 올지 너무 뻔히 알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이 됐지만 법사위에 있을 때 김건희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여사라고 해야지. 안 그럼 제재 맞습니다. 우리가 제재 받는 거야?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안건 조정 소위에 누구야 그 조정훈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꽉 막혀버렸잖아요. 그랬죠. 교착이 됐죠. 그때. 교착이 됐잖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의원이 상임위에 한 명씩 이렇게 한 10군데 상임위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는 그 진보적인 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 한석이 돌파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침을 놓겠다. 그 한석이 구체적으로 그냥 저는 이 얘기를 쇄빙선이다 이게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아무리 커도 1대1로 그냥 대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교착 상태 되고 민영배 의원처럼 누군가 또 그런 막 욕먹어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 한석이 이 교착 상태를 뚫어낸다. 네. 굉장히 명쾌한 해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신당 영입인재 1호이신 신장희 조국 변호사 혁신당. 혁신당 혁신당. 조국 혁신당 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 뉴스 하이킥을 진행을 오래 하셨으니까 뭔가 방송을 보는 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정치 비상구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잘 되겠는데? 아 진짜요? 아니, 시청률 1위 갑니까? 변호사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 아니 두 분이 그 말하는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게 미끼를 잘 던지면 걸려요? 뉴스가 나온다. 내가 아까 걸릴 뻔했잖아. 걸릴 뻔했잖아. 작전이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허허실실. 내가 바보인 것처럼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아이고 그래 하고 얘기해주다 보면 기사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허실실. 두 분의 합이 아주 좋으신데. 아니 왜냐면 아유. 또 신빙성 있는 게 우리 관악부에 누구라고 했어요? 허준. 허준. 명입니다. 명이.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처방이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한번 믿어보고 네. 오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네. 변호사님 힘내시고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의 선임 기자. 아 선임입니다. 네. 일평 기자, 선임 기자. 네. 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3일절 오후 4시에도 안 쉬고 찾아갑니다. 네, 더불어 그럼요. 수산 씨가 맡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파일럿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저녁 6시에 여러분 퇴근길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향이 자, 저랑 명민주 씨가 진행하고 또 패널로 우리 교영 기자님이 여기선 진행하지만 6시에는 패널로 옵니다. 사람이 제가, 없어 돌려막기 해야 네, 돼요. 제가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러 오세요. 6시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꼭 퇴근길 라이브 꼭 찾아와 주시고요. 구경의 정치비상연구는 또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잊지 않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